전기차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전기차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폐배터리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폐배터리는 이제 위험물로 분류가 돼 있고 안에 이제 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에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배터리가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차량용 배터리가 이제 아무리 충전을 하더라도 80% 이상 충전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그 수명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 세계 각국은 전기차 산업만큼 폐배터리 처리 산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폐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것은 이제 환경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원료 수급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고 노후 전기차가 폐차 시장에 나옴에 따라 폐배터리 배출량 역시 2025년 전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환경부는 폐배터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4개 권역에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소유자가 폐차 시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있다.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를 없애고 민간업체도 폐배터리를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폐배터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성능 평가 후 잔존 수명과 외관 손상 정도에 따라 배터리의 팩, 모듈, 셀을 그대로 분해하고 필요에 따라 재조립해서 사용하는 재사용과 특정 기술로 배터리를 녹여 원재료를 추출, 분리해내어 새 배터리 생산을 위해 재활용할지 분류하게 된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방전을 하면서 이제 성능이 조금 저하가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타시면은 한 80% 정도 수명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는 재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는 적합하지는 않은데 이제 전기차는 워낙 이제 고출력이다 보니까 전기차용으로는 못 쓰지만 남아있는 8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의 그 수치는 한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0% 성능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60% 이하의 어떤 성능이면은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폐배터리 산업 열풍의 핵심은 재활용 분야이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본 구성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새 배터리를 만들 경우에는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 채굴 문제 및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배터리를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과정도 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은 폐배터리를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했다. 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처럼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시장으로 기업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 배터리 내에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양극 활물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유가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공정을 통해서 다시 이 유가 금속들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데 재사용하게 됩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채굴 비용을 절감하고 원자재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세계 자동차 시장 폐배터리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지금 배터리의 그 모든 원료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90%에서 많게는 98%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원 순환 통해서 기존에 있는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리사이클을 잘해서 고순도의 자원을 그 배터리 원료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인력도 확보하고 이제 그 장비도 확보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 그러면 아마 K 배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리튬은 전기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역할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자재이다. 하지만 재련을 거친 배터리용 원자재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이용해 핵심 원자재를 재가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022년 11월 국내 비철금속 기업 Y사는 건식 용융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험 공장을 가동했다.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일일이 셀 단위까지 분리한 다음 잘게 분쇄하고 용매를 이용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침출하는 습식 방식을 써왔다. 이는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리튬의 니켈, 코발트, 구리 등 재활용 금속이 손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Y사의 건식 용융 방식은 팩이나 모듈 단위의 배터리를 그대로 파쇄해 리사이클 원료인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 고온으로 녹인다. 이 과정에서 비중이 가벼운 리튬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공정 첫 단계에서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Y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했다. 그 습식 처리 기술보다 전처리 기술을 단순화시켜서 금속의 회수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리튬 90% 이상, 니켈, 코발트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용융 환원 기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 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에너지그룹 S사는 폐배터리에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내는 것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지만 리튬을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건 최초이다. 수산화 리튬은 니켈, 코발트 등 다른 금속 물질과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해 있어 끊어내기 힘들지만 S사가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로 리튬을 먼저 분리해내면 나머지 주요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도 뽑아내기 쉬워진다. 이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은 광산이나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가공할 때보다 탄소 발생량을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다. 독일의 화학기업인 D사는 분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 물질과 전해질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해해 원료인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얻는 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배터리 구성 요소의 96%를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폭발적인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이점을 인지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최근 2~3년간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증가세와 배터리 수명 연한을 감안하면 2030년경부터 폐배터리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2050년 600조 원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폐배터리로 분류된다. 2010년 중반부터 전기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된 만큼 2025년을 전후로 폐배터리 관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폐배터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해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배터리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차 가격이 30에서 50% 저렴하다.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은 30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은 배터리 생산과 유통, 재활용에 이르는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 배터리 동맹을 결성했다. 배터리 제조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산업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20년 12월 EU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EU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들은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코발트의 12%, 리튬 니켈은 4%의 회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여권에서는 배터리 전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탄소 발자국을 비롯해 배터리 제조 이력과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등의 데이터를 담아 신뢰할 만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터리 패스포드라고 해서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될 때까지 이 이력을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이 폐배터리 산업과 이제 연계를 시켜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문제들과 함께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폐배터리 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이라고 인지하며 이에 정부가 폐배터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자원 확보 관점에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2035년도 정도에 제조되는 모든 배터리의 원료를 뭐 한 30% 정도까지는 이제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이제 원료를 함께 사용할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등이 참여하는 첨단 배터리 연방 컨소시엄 FACB는 폐배터리 활용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처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미국 내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90%가량을 재활용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50만 달러, 하나로 약 295억 원의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배터리의 재활용.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바로 표준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를 이제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모듈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크기의 차량이든 간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듈화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폐배터리는 국가가 지정한 폐기물 관리 업체를 통해서만 폐기 및 재처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폐배터리를 배터리 제조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유롭게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 자원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했다. 순환 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리법상 단계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순환자원은 폐기물에 비해 처리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제 시행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배터리 구독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저는 이제 일반 고객들이 차만 사는 거죠. 차만 사고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이제 정수기 이제 대여하듯이 이제 월 일부를 지불하고 렌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배터리가 이제 제 게 아니고, 그죠? 개인 게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처음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될 때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폐배터리에서 나온 원료를 재활용하는 의무가 앞으로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산업은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산업은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 폐배터리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때는 사용 후 폐기물로 치부되었던 폐배터리.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리드할 날을 기대한다.